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미세먼지로 공기가 답답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나름 많이 풀렸네요.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2도로 예년보다 9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이 봄 날씨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욱더 온화해지겠다고 합니다. 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새해를 맞아서요. 김진태 도지사 연결해서 신년 인사와 또 현안들에 대한 의견,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신규 복지 사업에 웰컴 투 원주를 시행한다고 하죠.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월 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국비 200억 원이 확정되면서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에 최첨단 반도체 공정 교육을 위한 첨단 장비 39정이 연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27일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출범식 및 반도체 공유대학의 협약식, 또 2월엔 이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여는 등 이 강원도가 핵심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이 독감 환자와 의심 환자는 1000명당 60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중고교 겨울방학 직전 무렵에 집계여서 아동 청소년 환자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또 현안들 어떻게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김진태 도지사 연결하도록 하죠.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작년 7월 1일에 취임을 하신 거죠? 네.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6개월 한 지 9일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네. 6개월. 벌써입니까? 이제입니까? 이제 같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주 한 1년 반쯤 지난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뭐 네. 어떤 것들이 주로, 지금 6개월 동안에 좀 큰 일이었다 이제 보십니까? 네, 이제 제가 본격적인 행정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것도 많이 느꼈고요. 네. 뭐 이런저런 일도 있은데다가 또 빚을 갚은 게 그래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강원도의 빚이 1조 원이나 그걸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대로라면은 이거 좀 운영을 하기가 힘들 정도여서 6개월 새 그 중에 3천억 원을 이미 네. 갚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천억 중에 2,040억은 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진 않고요. 예. 그거는 또 어디서 대출을 해서 갚았기 때문에 네. 그 레고랜드로 갚은 거는 1,000억. 네. 네, 빚을 내서 빚을 갚았기 때문에요. 예. 나머지 한 2천억 정도가 정말 순수하게 이걸 절감을 해서 갚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회생 절차를 밟느냐 밟지 않느냐 뭐 사실 논란도 굉장히 많았고 그 후유증이 과연 여파가 어떻게 미쳤느냐 많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부분은 좀 정리하고요. 네네. 영서 남부 지역 특히 원주권을 중심으로 도민들에게 또 오랜만에 인사드린 겁니다만은 좀 인사 말씀 새해 인사 또 해주시죠. 짤막하게. 예. 네, 특히 우리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 남부권 우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원주에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식을 갔었는데요. 아주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활기찬 모습을 보고 정말 여기가 아주 이렇게 좀 이 발전해 나가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공약들 제가 꼭 약속을 지켜가면서 특히 우리 강원 남부권
이렇게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올해 국비가 9조 원 이상 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작년에 8조가 처음 나오면서 이것도 대단하다고 그랬었는데 네. 올해 주요 예산 사용처 기본 방향 어떤 겁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지금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게 그 부산, 우리 강원도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부산이 지금 8조 원, 국비 8조 원을 확보해서 아주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 중에 5위권에 우리 강원도가 마크가 돼서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 중에 좀 기억나는 거는 그 원주에 조성하려고 하는 반도체 교육센터 예산을 2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당기는데 지금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구조나 따온 예산을 이제 그 용처는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복지로 들어갑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민생 경제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런 거를 2천억, 3,500억 조성하는데 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또 SOC 지금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죠. 원주권에도 여주, 원주니 뭐 여러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의 이 교통망을 촘촘히 까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6월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준비 작업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입법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도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지금 특례 발굴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네. 입법 보완부터 좀 어떤 준비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네.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오늘로 154일 남았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 많은 법조항들을 그 보완해서 개정에 넣으려고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1월 19일이면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엽니다. 네. 그러면 그 위원들이 대부분 다 그 각 부처 장관 또 저도 참석을 해서 이제 그 과제를 하나씩 숙제를 풀어 나가게 되니까 네. 이제부터 드디어 그 시스템에 올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가 예전에는 뭐 제주면 제주, 세주면 세종 이제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주, 강원, 세종 이 통합되어서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좀 영향력을 해야 될까요? 좀 무게가 좀 덜어진 것이 아니냐 그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그 안에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가 국무총리실 밑에 강원도 과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직원들이 앉아서 이 강원특별자치도만 연구를 하고 또 지원위원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특례 발굴이 중요한데 역시 이제 그 원주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또 이제 우리 지사님의 제일 큰 공약이었고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아니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광수 시장이 역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환경 문제도 있고 뭐 다른 여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례 발굴을 해서 좀 이 부분들을 돌파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게 특례 발굴과 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있어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제 주요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핵심은 그 물과 관련된 겁니다. 네. 반도체는 물입니다. 네. 일단 거기에 공장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용수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나가는 폐수 배출 시설,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그 불온 단지에는 그거를 세울 수도 없는 정도의 규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수질 오염 총량제 같은 것에 그 허용 범위를 넓힌다던가 제한 범위를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넓게 완화하는 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거기 초안에다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3단계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에서 또 제일 용수보다도 더 중요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센터, 반도체 연구센터 국비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원주의 반도체 산업단지, 이 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라고 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혁신 파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네. 새로 이 지금 시행되는 관련법에 시행되는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정받아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저희는 그 반도체가 꼭 삼성, SK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원주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우리가 여기 여건을 다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도 들어오게 하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여기 가니까 뭐 반도체 교육센터도 있고 산업단지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구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막 들어와 있고 우리도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도록 그런 3단계 전략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삼성이나 SK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그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은 호랑이를 그린다고 하더니 결국 고양이만 그렸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많아지면 그 고양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호랑이도 들어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호랑이 큰 것만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그 기존의 불원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조성지로 총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좀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뭐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 혁신 파크도 있고요. 660만 제곱미터 도에서 새롭게 또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규제 완화도 완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용수 공급이라든지 전기 공급이 또 용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또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일일 최소 필요한 용수가 뭐 6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원주 권역에서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지금 6개월째 이렇게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울 거다. 물론 이제 우리 사회자님은 그런 일각의 목소리를 이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네. 그 지금 삼성전자가 있는 저 평택 공장의 물을 어디서 들여오느냐? 팔당에서 들여옵니다. 네. 그 100km 이상을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끌어다가 거기다 씁니다. 거기보다는 우리 원주는 훨씬 여건이 좋죠. 네. 제일 가까운 춘주댐도 있고요.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소양댐 100km가 안 됩니다. 소양댐에서 원주까지 그 물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우리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에 또 현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원주 지역에서도 기존에 또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좀 약간 이것이 가시화될 때 좀 많은 또 논쟁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이전 강원도에서는 32개의 32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쯤 되면은 전체적인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전을 하게 되면 강원도 내에 이 지역별로 어떻게 좀 위치할 것인가 좀 큰 그림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조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이거를 그렇게 따질 때는 아니고요. 네. 일단 정부가 2차 공공기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게 이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좀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추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말이 조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그렇게 360개까지 해당되는 공공기관이 오는지 요거를 좀 그 추이를 보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뭐 지금 강원도 내에서 거기에 각 연관되는 이런 지금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는 뭐 원주에는 어떤 기관, 어디에는 어떤 기관, 요거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안이 하반기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씨 여쭤본 거였고요. 네. 좀 지역의 좀 사안들 좀 간략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간략한 것이 아니라 좀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종축장 터, 그리고 드림랜드 부지 이게 다 이제 도유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지역의 큰 현안인데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몇 년째 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저도 그 선거운동할 때부터 이 원주 시민들이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전임 도정에서 이 청사진을 빨리 좀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그 소유권 관계도 좀 명확히 해놨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종축장 부지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개발공사에다가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개발해서 어떻게 하려고 물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강원도 개발공사는 무상 출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원주시에다가 그냥 주면은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뭐 배임인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잘 또 해결을 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광수 시장님하고 네. 거기 정말 이 복합문화센터를 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또 재원을 배분해서 할 건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아직 명확한 뭐 좀 입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또 원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중에서 좀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GTX A 노선의 원주 연장을 또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이 GTX 강원권 연장 계획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원주가 쓰는 것은 GTX-A, 또 춘천으로 가는 건 GTX-B 뭐 이런데요. 이거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한 4, 5년 내에 A, B, C, D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망라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GTX-A가 이제 원주까지 가는 것도 점점 가시권에 들고 있는데요. 요것 하여튼 기찻길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GTX 광역 철도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직 지금 여주 원주 노선이 지금 설계 중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GTX-A 수서에서 광주, 여주, 원주로 가는 원래 있었던 안 요것을 좀 더 앞당겨 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요거보다 또 다른 GTX-D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 서울을 거쳐서 또 여주까지 오는 GTX-D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주까지만 오기 때문에 여주, 원주가 빨리 이게 완공이 돼야 거기에다가 GTX라는 그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이 여주로 해서 원주로 오는 이런 광역철도망을 빨리 건설을 해서 이것을 까는 것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확정을 지어서 2028년 이 정도면은 이거를 다 이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서 남북권 원주 지역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현안들이 많은데 강원도 참 넓습니다. 맞습니다. 고민되시는 게 참 많죠. 네.
그래도 이 원주권이 네. 가장 또 인구도 많고 경제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강원도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진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웰컴 투 행복 원주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전입으로 발생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시행 중인 웰컴 투 행복 원주, 이 가구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이 적절한 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인데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많은 복지 제도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마다 복지 제도가 조금씩 달라서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원주시로 새로 이사를 오면서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 필요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찾는 복지 사업으로는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과 주거비 지원, 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자녀 양육비 사업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첫 아이에게는 30만 원, 둘째는 60만 원씩으로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비 지원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주거비 지원과 생활비 지원은 긴급 복지 사업으로 중위소득 75%부터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집의 월세에 따라서 지원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원주시 신승희 복지정책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웰컴 투 행복 원주 사업은 원주에 전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 지원이나 민간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입과 동시에 가구의 이기사항을 빠르게 파악하여 선제적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주소지 변동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과금이나 월세, 체납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원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신청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 사업은 원주로 이사를 오면서 전입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웰컴 투 행복 원주 사업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는데요. 접수 후에는 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으니 간편하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주시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사업들,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모든 복지 서비스 중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발굴해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 각각의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사업인데요. 통합 문화 이용권이나 이동통신요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민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원주 온 지 거의 한 4년 정도 다 돼가. 이사를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복지 사업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복지를 한다면은 이사 비용 절감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사업을 하면은 잘 모르니까 시민들은 이런 걸 조금 많이 알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이 다양한 생애 주기별로 또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으면요. 놓치지 않고 또 혜택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청 방법도 함께 또 안내해 주시죠. 네, 복지 멤버십 제도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없고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라는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면 문자나 전자 우편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직이나 거주지 이사와 같이 여러 환경 변화로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원 그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자, 1월 9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조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지사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KBS 원조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